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이 더 나오면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현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기자 먼저 이 4명 추가돼서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중국 외에 이 제3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국 제한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뀐 게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중국 외에 12번 확진자가 일본, 그다음에 16번이 태국, 17번과 19번은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실행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검역망이 계속 뚫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보면은 확실히 중국발 감염이 맞는 것 같죠? 네네. 보니까 이 중국 우한에서 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간 순서를 보니까 태국, 싱가포르 이 순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순서가 맞아 보여요? 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역이라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네. 이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검역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체온 측정만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네,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한에서 빠져나간 중국인들이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감염이 일어났고 이미 해당 국가들에서는 지역 전파까지 진행 중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네. 최근 나타난 16번, 17번, 19번 확진자 모두 중국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서 감염되기도 했고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좀 철저한 검역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는 국내 전파를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 유입 자체를 이제 최대한 막자라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감염자가 이 재차 감염을 일으키는 3차 감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3차 감염이 몇 건은 발생을 했습니다. 네, 6번 확진자 가족이 10번, 11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요. 12번 확진자의 아내가 14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어제 나온 18번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딸이죠.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인대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한 딸을 어머니인 16번 확진자가 간병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속보가 나왔듯이 16번 확진자와 이제 설 연휴였던 지난달 25일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오빠도 조금 전에 양성 판정이 받았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16번 확진자가 이 접촉을 한 게 딸 말고도 병원에서 또 접촉한 사람들이 한 300명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에서만 772명이 접촉된 걸로 파악이 됐죠. 전남대병원에서도 19명을 접촉했고요. 가족 등 15명까지 합치면은 16번 확진자의 총 접촉자 수는 306명에 달합니다. 네, 이 접촉자가 사실은 또 접촉자를 계속 낳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접촉자가 또 다른 접촉자를 그렇게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 국민을 집에 가둬놓고 조사하지 않는 한 접촉자를 다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지역 전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감염자 모두가 확진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걸린 거지 아예 모르는 제3자가 걸린 것처럼 더 멀리 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도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해군 군무원이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5일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군무원은 지금 부대 내 시설에 단독 혼자 격리돼 있고요.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근로자 6명은 각자의 집에 격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7명 모두 특별한 증상을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요. 알려졌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자칫하면 부대원 전체가
접촉자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군무원이니까 꼭 군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군대 밖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아무래도 부대 안팎에서 접촉한 사람들 수가 꽤 될 겁니다. 아직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7명 중 확진자가 나오면 또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접촉자가 접촉자를 낳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그리고 병사가 또 외부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면회나 아니면은 뭐 휴가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걸 추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됩니다. 네. 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입원 환자가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국립보건연구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이 백신 개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